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국의 실업 쓰나미가 8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98만 1000건을 기록했습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올해 실질 실업률이 3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저지주의 비필수 업소들도 18일부터는 경제활동을 재개합니다. 하지만 매장 출입은 여전히 금지되고 픽업 서비스만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이 전국적인 경제 재개 결과와 코로나19 감염의 새로운 피크는 5주나 6주가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앤서니 파우치 소장의 조기 정상화 위험성에 관한 경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심각한 증상이 없다며 9월에는 개학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9,883명 늘어난 145만 231명, 사망자는 1,387명이 늘어 86,584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2,116명이 늘어 35만 2,964명, 사망자는 113명이 늘어난 27,403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727명이 늘어나 14만 3,588명, 사망자는 223명이 늘어 9,9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국의 실업 쓰나미가 8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98만 1000건을 기록했습니다. 6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난주 300만 건 밑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유례없는 규모입니다. 노동부는 5월 3일부터 9일까지 지난 한 주간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98만 100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50만 건을 훨씬 웃도는 규모입니다. 언론들은 최근 8주간 코로나19 사태로 약 3,6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의 폭증은 3월 셋째 주 330만 건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이후 넷째 주에는 687만 건까지 치솟은 뒤 이후 661만 건, 524만 건, 444만 건, 384만 건, 317만 6천 건 등을 기록해오고 있습니다. 6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주 300만 건 밑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유례없이 큰 수준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13일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주최 화상연설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어떤 시기보다도 심각한 침체에 직면했다면서 심각한 경기 하강 위험이 있고 저성장과 소득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4월 비농업 일자리는 2,050만 개 줄었고 실업률은 14.7%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도 마이너스 4.8%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실질 실업률은 지난 3월에 8.7%, 4월에는 22.8%로 급등했습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올해 실질 실업률이 3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분기 국내 총생산은 39%가 급감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CNN은 13일 골드만삭스가 공개한 보고서를 인용해 미 올해 실업률이 3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질 실업률은 구직을 포기한 사람과 비자발적 단기 근로자를 포함한 실업률입니다. 미국의 실질 실업률은 지난 3월 8.7%에서 지난 4월 22.8%로 급등했습니다. 케빈 헤싯 백악관 경제선임 보좌관은 지난주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실질 실업률이 25%까지 증가하고 올여름 전환기를 기점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또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의 올해 실업률을 25%로 전망했습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지속적인 경기 둔화가 상시 정리해고 및 기업 도산을 유발할 수 있고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또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 대비 39% 급감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정부 통계를 기준으로 새로운 전망치를 내놓았다면서 다만 주정부들이 서서히 봉쇄령을 완화하고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만큼 미국 경제가 V자형 회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저지주도 다음 주부터 경제활동 재개를 시작합니다. 2달 가까이 문을 닫았던 비필수 업소들도 18일부터는 이제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데요. 완전한 재개는 아닙니다. 매장 출입은 여전히 금지되고 픽업 서비스만 가능합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13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비필수 소매점이 픽업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문을 열 수 있도록 허용하고 비필수 건설과 공사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늘 18일 오전 6시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 확산 위협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장 내 출입은 절대 금지한다고 명확한 기준을 밝혔습니다. 비필수 공사 현장의 경우 공사 인력들은 마스크 착용과 방역 등이 의무화되고 관계자 외 출입은 금지됩니다. 또 주지사는 현 시간부로 예배 활동과 영화 관람 등 모든 드라이브스루, 드라이브인 행사들을 허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동차 내부에 있을 경우 확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설명입니다. 주지사는 힘든 시기에도 정부의 지침에 잘 따라준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코로나19 관련 주요 수치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정상화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주의 5월 12일 기준 신규 입원자는 301명으로 2주 전보다 26% 감소했고 총 입원자 수는 4,250명으로 34% 감소, 중환자실 입원자는 1,262명으로 30% 감소, 산소호흡기 환자 960명으로 26% 감소, 신규 확진자는 1,285명으로 56% 감소, 일일 사망자는 181명으로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여러 주들은 이미 봉쇄령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전개 현황을 보면 어떤 주에서는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국적인 경제 재개 결과와 코로나19 감염의 새로운 피크는 5주나 6주가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AP통신 등이 집계한 현재 코로나19 전개 현황은 전국 각지에 따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어떤 주에서는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버드대 세계보건연구소의 토마스 차이 부교수는 모두가 전국적인 탑라인의 통계만 주시하고 있는 사이에 실제로는 50가지의 서로 다른 그래프 곡선이 펼쳐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소수의 주정부는 2주일 전부터 자택 격리 해제를 시작했고 텍사스주의 쇼핑몰,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호텔들, 와이오밍주의 체육시설들이 우선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조지아주도 4월 24일부터 일부 상업시설과 점포의 영업을 가장 일찍 허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결과로 일어날 타격은 재개 시점으로부터 5주일에서 6주일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피크에 이르는 시기가 수주일 내 닥쳐올 가능성은 두고 봐야 확실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제네바의 세계보건기구 본부에서는 코로나19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에이즈 병원체인 HIV 바이러스처럼 사라지지 않고 인류와 공존하면서 존재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12일 상원 청문회에서 가을 학기에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다소 멀다며 조기 정상화의 위험성을 경고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 가을에는 학교 문을 열 것이라며 파우치 소장의 발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젊은 사람들은 심각한 증상이 없다면서 개학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3일 CNN 등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콜로라도 주지사 및 노스다코타 주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앤서니 파우치 소장의 경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학교와 일부 주의 조기 정상화 위험성을 경고한 파우치 소장의 발언에 놀랐다며 자신은 받아들일 수 없고 특히 학교에 관해서 더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우치 소장이 방정식의 모든 면을 다 갖고 싶어 한다고 비판하고 우리는 국가 문을 다시 열고 있고 사람들도 그것을 원한다며 학교도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처럼 심각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며 학교들이 문을 다시 여는데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전날 상원 보건교육 노동연금위원회 청문회에 화상으로 참석하고 가을 학기에 학생들을 다시 등교하게 할 치료법이나 백신을 확보한다는 생각은 다소 머나먼 다리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파우치 소장은 종종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왔지만 공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상원 청문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며 갈등설을 일축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CDC가 최근 발표하는 코로나19 사망자 수 집계에도 불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리들도 CDC의 데이터 관리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경제활동 재개를 장려하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기관들을 불신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이 최근 발표된 정부기관들의 코로나19 사망률과 사망자 전망을 신뢰할 수 있는지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사망자 수가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역시 데보라 벅스 조정관이 지난주 동료들에게 CDC에서 믿을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CNN은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고위 관리들이 CDC가 어떻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추적하는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국가적인 수준의 경제활동 재개를 장려하면서 CDC 등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기관들을 불신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의 이런 불신이 국가 차원의 경제활동 재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CNN은 백악관 내부에서 경제활동을 서두르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백신 개발사 전 대표를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현실적이라고 믿는 것보다 더 빨리 백신을 생산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백신 개발의 전 대표인 육군 장성 출신 몬세프 슬라위를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슬라위는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이른바 초고속 작전을 이끌게 됩니다. AP통신은 슬라위가 자원봉사자로서 일을 하게 되고 육군 군수사령관인 구스타브 페르나 장군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들이 과학자들이 현실적이라고 믿는 것보다 더 빨리 백신을 생산하려는 희망을 드러낸 가운데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말까지 미국인들에게 코로나19 백신 3억 개 분량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초고속 작전팀은 백악관 내 코로나19 태스크포스에 속하지 않고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 이번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라드 쿠시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주도하고 있고 국방부와 보건부 관리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4월 30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100개가 넘는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조치가 완화되면서 직장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디지털 시스템으로 감염 직원들을 관리하고 사무실 내 접촉자들을 추적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 기업들이 이런 시스템을 잇따라 도입하면 과잉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최근 미국에서 직장 내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를 추려내는 디지털 서비스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안 서비스 업체 캐슬은 최근 코로나19 감염 직원의 사무실 내 접촉자들을 추적하는 캐슬 세이프 시스템을 내놨습니다. 또 바이오 인식 전문 업체 클리어는 직원들의 신원과 건강 정보를 연결해주는 앱 헬스패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원래 평소라면 기업이 직원들에게 건강 진단을 강제하는 것은 차별 금지 규정에 어긋납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기업들이 직원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런 코로나19 환자 식별 서비스의 도입이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악시오스는 9.11 테러 이후 공항 등에서 보안이 강화된 것처럼 팬데믹 이후에는 새로운 디지털 장비를 통한 보건 감시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업이 직원들의 건강을 추적하는 관행이 확산되면 건강하지 못한 직원에 대한 직장 내 새로운 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국경 폐쇄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 폐쇄를 코로나19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반이민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재 다수의 미 정보기관이 캐나다, 멕시코와의 육로 국경 폐쇄 조치를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연장한다는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 명의의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20일 멕시코, 캐나다와의 육로 국경에서 비필수적인 여행을 30일간 제한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30일 더 연장했습니다. 이날 뉴욕타임스가 확보한 명령 초안에는 미국으로의 코로나19 추가 유입이 더 이상 공중 보건에 대한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까지 해당 명령을 연장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캐나다와의 국경 통제를 적어도 6월 21일까지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편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빌미로 반이민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실제로 정부가 지난 3월 13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지난달에만 600명의 미성년 이민자를 국경에서 추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가 오늘 모든 소매점의 영업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매장 출입은 금지되고 픽업만 가능합니다. LA 카운티는 외출 자제령 행정명령에 만료 기한을 정하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감소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바라 페레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오늘부터 카운티 내의 모든 리테일 업소들과 관련된 판매 제품 공급사 그리고 제조사들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쇼핑몰 안에 위치한 소매업소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오픈할 수 있는 소매업소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면 접촉 없이 물품 픽업이나 배달만 가능해 아직 매장 내에서의 쇼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카운티 전역에 해변이 재개장한 가운데 테니스와 피클볼 코트, 사격장, 승마센터, 자전거 공원 등도 추가로 오픈할 수 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비즈니스 영업의 완전 재개를 허용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제한적으로 카운티 내 해변가와 소매 업체들의 영업을 허용한 것에 대해 우리는 완전히 경제를 폐쇄한 적은 없고 치료제를 확보할 때까지는 모든 경제 활동을 오픈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를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고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LA 카운티 보건국장이 언급한 세이퍼 앳 홈 3개월 연장에 대해 가세티 시장은 놀랄 필요는 없다며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둔 미주 민주참여포럼은 13일 경제 제재로 인한 식량난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의료용품 보내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동포사회와 미국 현지 인사들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벌이고 한국산 진단키트와 의료용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을 구매해 7월 중으로 북한에 보낼 계획입니다. 최광철 대표는 미 의회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에 대해선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북한 동포들을 신속히 도와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뉴저지주 복지국은 농무부가 뉴저지주에서 요청한 총 2억 4,800만 달러 규모의 PEBT 지원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복지국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급식 등을 제공받는 주내 60만 명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해당자는 자동으로 본 프로그램에 등록되고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EBT 카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학생당 416달러 10센트가 지원되고 해당 지원금은 주 전 지역 대부분의 식료품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일부터 뉴욕시 오픈 스트릿이 확대 시행됩니다. 12마일의 도로가 보행자에게 추가로 개방되고 이와 별도로 임시 자전거 전용차로 9마일도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오픈 스트릿은 4월 27일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시행된 이래 총 30마일로 확대됩니다. 9마일의 임시 자전거 전용차로는 보호차선과 표지판, 장벽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몇 주에 걸쳐 단계적으로 운영됩니다. 오픈 스트릿은 5월 말까지 40마일, 이후 총 100마일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뉴욕시 식당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버이츠 등 음식 배달 앱의 수수료를 주문액의 15%로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 조례안은 뉴욕시 락다운 명령이 해제된 후에도 90일 동안 더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최종적으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달앱 측이 식당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안도 통과됐습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에서 $1,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오전 중 소나기가 내리겠고 밤에도 때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늦게는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